안녕하십니까.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전세경 변호사 나왔을 때 보면 이번에 그 지역주택조합하고 조상땅 찾기를 했는데 지역주택 같은 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를 보고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이 조상땅 찾기도 이제 다음 주로서 추석이다 보니 뭐 한편으로는 이런 조상땅 찾을 땅이 있는 분들은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당사자들은 이게 큰 분쟁거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. 없던 재산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조상 땅 찾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분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책도 내셨고 이 분야에 아주 특화된 전문가입니다.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어디 가세요? 아닙니다. 안 갑니다. 일하실 거죠? 네. 그렇죠. 네. 자, 오늘은 우리 전세경 변호사님 모시고 조상 땅 찾기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대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오늘은 푸실 겁니까? 지난 시간에는 조상 땅 찾기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 있더라도 내가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, 내가 그 땅을 찾을 자격이 있는지, 예.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후손이면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. 하시겠지만 워낙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형제 자매분들이 그렇죠. 이제 이 가계도를 형성해 오셨기 때문에 예. 민법상 인정되는 그 상속 지분 예.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해서 과연 내가 뭐 장자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, 그것이 아니라면 뭐 몇 분의 몇의 지분이 있어서 그것만 찾을 수 있는지, 뭐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형제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들을 대표로 찾을 수 있는지,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상속의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좋습니다.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 상속회복 청구권, 상속재산 분할, 단순 승인, 한정 승인, 상속 포기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네. 그 한 집에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장남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. 큰 집의 장남은 다른가 보죠. 여기 큰 집의 장손만이 상속권이 있는가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죠? 이 의미가 조상 땅 찾기에는 있는 것이 예. 60년 이전에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그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을 하였을 때 상속이 짠 하고 일어나는 예.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당시의 민법이 적용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분이 나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민법이 어떤 민법이 적용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. 예. 60년 이전에 우리 민법은 장자 상속. 예. 지금은 이제 다 바뀌어서 딸도 상속이 예, 되지만, 유류분도 주장하고 네, 막 그러죠. 그렇지만 60년 이전에 사망이 되면 큰 집의 장손만이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상 땅 찾기가 매우 심플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상속권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땅을 갖고 계신 분이 60년 이전에 사망했는지 60년 이후에 사망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땅 하고 주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. 그게 60년 이전이냐 이전인지 이후냐. 네. 그래서 이전이면 아무래도 이제 장손이 권리를 주장을 하시고 예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둘째 집안에서도 찾으려고 하시지만 60년 예. 이전 사망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장손인 큰 집 분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하시는 게 이제 무용한 일을 안 하는 근데 잘 방법이죠. 될까요?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. 근데 협의라는 자체가. 협의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예전에 일제시대 그 일제 강점기 지나고 그다음에 6.25 전쟁 이후에 생각보다 그 가계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. 네, 손이 귀한 집안들이 상당히 많아요. 네, 그리고 특히나 그건 이상한 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셨던 지주분들일수록 아들이 귀해요.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장손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뭐 큰 분쟁 없이 네. 찾기가 좋겠네요. 네네. 그래서 상속 지분은 큰 문제가 없고 그거 아니더라도 예. 60년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뭐 당신이 땅 찾을 권리가 없다 이런 걸로 소송을 못 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전세경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면 된다. 그러죠? 예. 좋습니다. 네. 그 6.25 전쟁 때나 이 전쟁 때 사망한 형제분 또는 뭐 그 전쟁 이후라도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를 정도 어릴 때 조실부모했다고 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. 네. 그럴 때 분은 실종 선고를 받아야
그 실종 선고라는 게 그런 요식행위를 안 받으면 돌아가셨지만 서로는 살아있는 거죠. 상속인이 된다는 그렇죠. 의미죠. 네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상 땅 찾으려고 오셨어요. 장손이세요.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재적을 이렇게 들춰보면 뭐 예를 들면은 7세 때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요. 예, 예. 거기에 근데 이제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죠. 그러면은 그 가지고 오신 분은 이건 당연히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뭐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지만 행정기관에는 사망으로 처리가 돼야지만이 그렇죠, 돼야 되는 것이고 더 문제는 이 형제는 이북으로 건너갔어요. 네.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그렇죠, 없잖아요. 그럼 실종 신고해야 돼요? 네,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그분의 지분은 있어요.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그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법원에 하는데 이것은 소송이 아니고 그 판사님이 혼자서 서류를 검토하신 다음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비송 사건인 거고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호적, 뭐 제적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거 먼저 시작을 하셔야지 이제 이 스텝이 맞지요. 네, 이거 꼭 심판 청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세 번째는 주신 자료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협의한다는 얘기잖아요. 네네네. 예. 네. 어떤 거죠? 일단 연락이 닿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예. 모두 모여서 둘째인 네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적합하니 예. 너희가 우리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이 땅 찾기를 하고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네가 들였으니까 나중에 뭐 찾게 되면 n분의 1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다 돼야 되는데 예. 그렇지 않으면 뭐 큰 집에서도 별도로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고 작은 집에서는 작은 집대로 진행하고 그럼 이러다 보면은 중간에 소송이 계류가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. 그 자기가 열심히 찾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그런 것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속 관계가 복잡하면 이제 그 가계도를 그려드린 다음에 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협의서 하나 만들어 오시라고 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인들 중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국에 건너가 계신 분들이 그렇죠. 많아요. 외국에 나가시는. 그리고 옛날에는 또 흔히 말해서 이제 두 번째 부인, 세 번째 부인 네. 이렇게 있다면 또 이복 형제 자매 그렇죠.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뭐 또 뭐 다른 집으로 뭐 입양 갔거나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복 형제들도 네.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아버지. 예, 아버지가 네, 같으니까. 네네. 권리 다 있지요.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본격적인 그 소송을 하기도 전에 이제 안팎 문턱에 걸려서 이제 그렇죠.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이 많죠. 협의란 자체가 계약이네요, 그러면. 네네, 그렇죠. 전부 참여해야 돼요? 그래서 여기 판례에 이제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예.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협의로 할 수 있는데 예. 이에 대해서 이 협의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예. 그 일부만이 아니고 모두가 모여야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한 자리에 모두 동그랗게 앉아서 사인할 필요는 없고 뭐 한 사람이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주면 그걸 들고 전부 다니면서 다 받아서? 네네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뭐 부산도 갔다가 뭐 제주도도 갔다가 해서 다 흩어져 있는 위임이네요, 네 일종의. 일종의 위임이죠. 인감 같은 것도 예. 첨부하고 해서 도장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요. 좋습니다. 다음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물음표를 주셨는데 뭐 상속 증명하는 자료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협의가 돼서 상속 관계가 정리가 돼서 이제 소송을 하면은 중요한 게 땅 주인인 그 선친 김땡땡이 예. 우리의 선조인 김땡땡이 맞고 나는 그 김땡땡의 후손이다. 이 관계가 입증이 돼야 예. 되는 거죠. 지금까지는 우리를 정리했고 이제 소송에서는 이제 그 선조와 그렇죠. 나와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 판사님이 그러시죠. 그 당시 하계리에 김땡땡이 너 말고도 그 흔한 이름이 몇 명이 더 있었다. 그렇죠.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옛날 고문서에 김땡땡 써 있어도 이거는 아닐 확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중으로 위치나 뭐 여러 가지 집성촌 다 생각해도 우리 선조 맞지만 판사님은 아주 면밀하게 정확하게 주소까지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주소를 등재할 때 사실 우리 이사 많이 다니잖아요. 예. 그럼 거기에 올리는 주소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올리잖아요. 예.
그럼 옛날 분들도 사실 그럴 수 있는데도 거기 있는 주소가 제적에 있는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굉장히 따져서 등기 보는 공신력을 거죠.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? 네, 이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해서 그래서 예. 예를 들면은 뭐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부, 예. 뭐 농지분배, 뭐 임야조사부 이런 여러 가지 서류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선조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소유자의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? 예, 예. 이제 그 소유자의 주소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아 이런 많은 이제 서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너의 선조가 맞다. 뭐 윗땅의 위치도 그렇고 뭐 일단 주소가 정확해야 되고 그렇죠. 한자 이름도 예. 이거 획 하나도 틀림없이 딱 맞아야 되고 그거 정정하는데도 엄청 네. 복잡하던데요. 저 아는 분이 선배가 그렇게 네. 하는 거 보니까 네.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. 네, 맞습니다. 네,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데도 이름 잘못 썼는데 네. 그거 바꾸는 게 되게 그럼요. 힘든데. 그럼요. 이 오류가 옛날에 상당히 그 공무원들이 신도 아닌데 100% 일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난관이고 해결이 안 되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 네. 같습니다. 네, 네. 오늘은 우리 명절 앞두고 우리 전세경 변호사가 더더군다나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 한번 할 때 혹시 이런 찾아야 될 재산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익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조상 땅 찾기 상속 분쟁 에는 상속 회복 청구권, 상속 재산 분할, 단순 승인, 한정 승인, 상속 포기 방법엔 그런 게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.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 당시에 민법은 장자 상속 원칙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딸, 뭐 부인, 아들,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자녀 이런 지분으로 상속의 권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전쟁이나 또는 일찍 돌아간 조실부모였던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재적동분에는 그냥 아직까지 살아계신 거로 나오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처리를 안 한 거죠. 사망신고를. 그럴 경우에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비동사건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혹시 이런 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 사망한 분들 실종신고 심판청구를 먼저 하셔서 받아놓고 시작을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.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 간의 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들만의 협의는 무효한 판결이 존재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여기서 모두 함께라는 거는 반드시 다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는 아니고 뭐 누군가가 대리 위임을 해갖고 위임 사무를 해서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는 예전부터 같은 이름, 제가 이진우인데 이진우가 한자까지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,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, 임야조사부, 그 다음에 이진우가 최초로 등재됐던 구대장, 뭐 이런 것들의 공통된 주소, 특정된 이름이 이진우가 맞다면 자손임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한다니까 이거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지적 원도, 임야 원도, 지세 명기장, 농지 분배 자료, 지가증권 자료 이런 것들은 대전에 있는 대전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답니다. 서울국가기록원에도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네.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? 우리 하여튼 아까도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 그 조상 땅 찾기 할 땅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데 그 행복한 현실이 다툼이 되면 안 되지요. 그 현명하게 혹시 찾으실 거 있는 분들은 이번에 추석에 온 가족들, 집안들 모였을 때 잘 얘기해 보셔갖고 좋은 일 있으시면 진행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고요. 전세경 변호사한테 연락 주시면 아주 이 조상 땅 찾기 책도 본인 단독 책을 내신 분이고 아주 일가가 있는 분이니까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. 명절 잘 보내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